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2020년 1월 첫 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오늘의 진짜 미국을 진행하는 박학선 목사입니다. 첫 번부터 좀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으면 좋은데, 사실 이번 뉴스를 보니까는 오히려 좋은 뉴스보다도 전쟁에 대한 뉴스가 지금은 미국을 지금 오늘날 차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 2일 날 바그다드 에어포트에서 쿼셈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의 장군을 미국 추론기가 추격하여 그를 사망시켰습니다. 그와 같이 있던 7사람도 함께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뉴스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트럼프 대통령 지금 행정부에서 이것을 국회에 허락 없이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 문제를 가지고 좀 야단법석합니다. 과연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쿼셈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? 한번 이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이란의 그 국방장관 겸 또 어떤 면에 보면은 그보다도 더 레볼루셔너리 아미라고 하는 특별 그 부대의 총사령관입니다. 그리고 이분은 모든 그 이라크에서 지원하는 그 테러단들 각 지역에서 싸우는 전쟁의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오늘날에 있는 많은 그 테러단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. 이란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까지 미국 군인이 피해된 사람은 현재적으로 뭐 약 600명 이상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그 외 이라크 전쟁 때 뭐 이런 피해자 민간들 하면은 수천 명이 넘습니다. 이러한 정말 어떤 면에 보면 사담 후세인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인물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피살될 때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과연 그 피값을 받을 사람이어야 된다,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심지어 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에 있는 슈머도 이 전쟁에 대해서, 이 가능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도 과연 이 술레이마니가 이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눈물 흘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피살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여론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.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. 저는 2차 대전에 정말 그때의 피해를 말이고 직접 2차 대전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. 한국에 살면서 그 당시에 그 미국 B-29, B-29의 그 폭격을 받아보고, 또 제가 전쟁 동안에 기차로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폭격에 맞아가지고 숨지는 모습도 보고 기관총으로 맞는 것도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직접 보면서 2차 대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우리 한국전쟁 때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면서 한국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고,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 당시 학도병 군사훈련 ROTC를 받고, 제 동료들은 그 중에 여러 명이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다행히 살아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또 미국에서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. 그것도 특별히 지금 미국에 있는 폴트 브렉에 있는 미국 육군 특공대 사령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. 거기서 훈련받으며 복무하면서 또 특별히 그 사령관의 그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제가 많은 미국 장군들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하는 모든 작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느낀 사람입니다. 월남정전 초기에 모든 준비 과정에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되고, 여기에 그 비참한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낍니다. 저희 큰형님도 2차 대전 때 학도병으로 나가가지고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약 3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, 또 저희 둘째 형님도 6.25 동란 동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다는 것도 알면서, 또 동시에 전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고 또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지금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또
지금 군사 문제, 중동의 문제, 지금 이란 문제, 또 한국 문제를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면에 보면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 또 이제 군사 평론가들이 어떤 책을 또 사상을 기준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제 피부로 느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콰심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분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야단법석하죠. 어떻게 물론 이 사람은 핏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군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을 피살했느냐.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오늘날의 이 중동에 지금 이란이 가장 대강국입니다. 거기에 뭐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, 레바논, 또 리비아, 이집트,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그 아랍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.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유일하게 그 소위 말하면 이슬라믹 그 리퍼블릭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중심한 그 국가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을 온 중동을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. 그러는 와중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콰심 술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장군입니다. 그러면서 이분은 많은 그 테러단을 지휘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군사적 지금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우리 군사 용어 중에 세로게이트 워 또는 그 프락시 워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.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자기가 직접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직접 싸우지는 않아도 자기가 그 다른 나라 다른 군사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날의 그 시리아에서도 일어나고 레바논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납니다.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 하즈벨라 또는 피에도 또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. 이 단체가 전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프락시 소저들입니다.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싸워주느냐? 바로 이란을 위해서 싸워주는 겁니다. 이것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해당한 술레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입니다.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의 이란의 그 군대 장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곧 모든 그 프락시 워를 주관하고 테러를 주관하는 아주 그 테러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폼페이가 나와서 이제 TV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실은 우리가 이번에 이 싸움은 이것은 이 사람을 살해한 것은 이 사람을 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to stop the war, 전쟁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살해했습니다.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잘 믿어지지 않은 말입니다. 어떻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했느냐. To stop the war, we had to destroy this, 오늘 말하는 술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했다. 이해가 안 되죠.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. 때를 따라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은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2차 대전은 여러분 아시죠? 2차 대전에 그때 히틀러가 구라파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큰 욕망을 가지고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.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. 이때에 영국은 대강국입니다.
또 미국도 대강국입니다. 그때에 만일 처칠 같은 수상이 영국에 있었고 또 오늘날의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2차 대전을 스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. 그때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, 폴란드를 점령할 때 당장 영국 군인과 또 미국 공군을 보내가지고 히틀러를 스탑했으면 2차 대전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만일 그때의 히틀러를 폴란드에서 스탑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? 2차 대전 나지 않고 약 5천만 명 되는 젊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. 그러나 그 조그만 전쟁, 그때의 폴란드에서 그 히틀러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막지 못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비극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또 한번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38선이 갈라져 가지고 1950년, 49년, 50년 그 당시에 그 이북에서 계속해서 38선을 가끔 넘으면서 침략 공세를 보였습니다. 그때에 우리 미국 쪽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좀 남쪽에 있었고, 그리고 그때 그 미국 총사령관이 하지라고 하는 소장이었습니다. 근데 이 하지라고 하는 이 소장은 대한민국에 임명돼서 군사사령관을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한국에 임명됐을 때 드디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걸 안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때 여러 번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 장군에게 지금 이북에서 이렇게 자꾸 장난을 하는데 이것을 좀 한번 스탑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뭐 평안 같은데 거기 B-29 같은 걸 하나 보내가지고 폭탄 한 2개만 떨어뜨리면 이북 사람들이 좀 꼼짝 못하고 이거 전쟁에서 안 되겠구나 하고 소련도 이건 함부로 싸워서 안 되겠고 하고 한국 전쟁이 안 났을 겁니다. 만일 그 당시에 맥카터 장군이라든가 또 오늘날의 벤 프리트 장군 같은 이런 장군이 우리 한국의 총사령관이었더라면 6.25 전쟁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. 조그만 싸움을 무서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6.25라는 큰 싸움을 가져왔습니다. 6.25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? 우리 한국 사람 약 200만이 죽었습니다. 중국 군인들도 나와서 약 20만이 죽었습니다. 미국 군인도 약 5만 이상이 죽었습니다. 총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비극을 났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조그만 싸움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. 2차 대전도 똑같습니다. 조그만 싸움, 히틀러를 폴란드에서 스탑 못 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, 술리마니를 사살시킨 것이 바로 이것을 스탑시키는 전쟁입니다. 조그만 전쟁입니다. 폼페이 국무장관 한 말이 100%가 맞는 말입니다. We attacked him to stop the war. 만일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사람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이 테러단을 하즈벨라, 피엘로, 그 다음에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공격했을 거고 또 이 사람을 그냥 놔뒀으면 아마 이번에 좀 얼마 전에 미국 이라크의 그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죠. 아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라크에 와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그 지역에 있는 또 미국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아마 미국 군인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가 또 이 이란 해변에 있는 미국 군함을 몇 개를 쳤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. 만일 미국의 피해 군인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테란 또 이란 일부는 완전히 불바다가 됐고 지금 대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. 그러나 그러한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지금 오늘날의 그 테러단의 총사령관에는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결과적으로 피살해서 적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. 물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.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제가 특공대에 있는 동안에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. 우리 특공대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그룹이 가가지고 싸웁니다. 싸워가지고 적군을 추적하고 또 적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싸움을 방지하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특공대의 사명입니다. 지금 오늘날에 우리 미국이 적은 전쟁, 조그만 싸움을 무서워해가지고
기다리다가 보면 언젠가는 큰 전적을 이룹니다.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까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노력한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미국 군인이 외국에서 죽어서 돌아온 군인이 약 2,499명이 된다고 합니다. 엄청난 숫자가 왔습니다. 또 부시 대통령 때도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죽어도 또 많이 죽어왔습니다. 그러나 지금 아무 때나 보복하겠다, 아무 때나 미국을 건드리는 것은 내가 보복하겠다고 싸움 준비가 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임기 동안에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. 작년 1919년 동안에 미국 군인이 외국에서 죽어서 돌아온 것이 31명인가 그밖에 안 됩니다. 물론 한 사람 죽는 것도 참 비극입니다. 그러나 몇천 명까지 안 가고 그렇게 적은 수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작전이라는 것은 큰 싸움을 방지해 여기서 적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큰 싸움을 방지해 여기서는 이런 수노이마니 같은 이런 사람을 제거해 버립니다.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후유증은 분명히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사람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전쟁, 이란과 큰 전쟁을 지금 미리 방지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많은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번 문제를 참 긍정적으로 판단하고,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방법에 의해서 왜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느냐,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좀 따지고 또 이제 앞으로 탄핵과 또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은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제 경험 속에 또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. 여러분 아시지요?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자기 백성의 많이 전쟁에서 죽은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신지 아시죠?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. 이 미국을 한 나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남북전쟁 동안에 미국 사람이 70만이 죽었습니다.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이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미국이 대강국으로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. 전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.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. 오늘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국이 정말 좋은 길을 제가 밟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내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또 긍정적인 뉴스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